같은데? 저기. 이거지, 이거. 여기다? 여기야? 이거죠. 여기다. 사상수용소 주전공장. 이거 뭐야? 그 한국판 아우슈비츠 아니야, 이거? 한국판 아우슈비츠 아니야, 여기가. 여기는 그러니까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정공장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 사상 당시에 수용소로 사용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여서 4.3 역사관을 만들어가지고 개발한 것인데 여기에 주정공장이 생긴 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중일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부족하니까 그 연료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석유에다가 순수한 알코올 한 20% 정도 희석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유럽에서 도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웁니다. 공장에 그 연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그 원료는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고구마를 원료로 사용했는데 생 고구마를 쓴 것이 아니고 고구마를 절단해서 말린 절간 고구마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절간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가 이 바로 위에 절벽 뒤쪽에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위에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네. 그 장소가 그 원료를 보관하기 위한 커다란 창고가 있었고 거기에서 보관한 원료를 밑으로 내려보는 공장을 가동하게 그때 당시에 이 공장 모습인 것이고 이 바로 위쪽에 공장 창고가 있었었고 49년 3월 달이 되니까 어느 정도 무장대가 진압이 되니까 49년 3월 말이 돼서 그때 당시 제주에 있던 사령관은 산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음에 따라 가지고 산에 숨어 살던 사람 1만여 명이 대거 내려오게 되는데 이분들 중에 51%가 여성이었고 대부분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 말대로 하면은 집으로 그냥 되돌려보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대거 수용을 하게 되는데 임시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용했던 대표적인 장소가 여기 바로 저기 현대 아파트 자리가 그 수용소였던 거예요. 산 남쪽에 뭐 전북공장 창고라든가 마을공회당도 일부는 사용했었지만 대표적인 수용소가 여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 시설을 임시 수용소로 쓰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한 고문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겨났고 특히 여기에서 임시했던 분이 태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 수용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문하고 치료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그 군사 재판에 회부를 합니다. 재판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구적인 재판에 의해 가지고 이때 당시 1659명의 형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345명이 사형언도를 받았고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 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람 빼고 249명이 집단 총살이 되는데 총살이 된 장소는 지금의 제주공항 활주로는 동서활주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예전에 쓰던 남북활주로 옆에서 저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무참히 학살된 유해가 2007년도부터 3년에 걸쳐가지고 유해가 발굴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살된 사람들은 저기에서 이렇게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저기에서 총살이 돼버렸고 나머지 형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으니까 육지 6개 형무소로 분산돼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허구적인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을 나누면서 그 육지 형무소에 갔을 망정 형기라도 끝마치고 나면 살아나올 수 있던 사람들이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사람들 또 어디로 끌고 가서 총살이 되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1659명, 그 전에 사상과 관련해서 871명, 이때도 40명이 총살됐습니다. 해가지고 합계 2530명이 이렇게 그 억울한 누명에 가지고 총살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갔다 행방불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 전에 4.3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자해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경찰에서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등급별로 관리를 해오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틈타가지고 어떤 국가정복체제로 나설까 봐서 예비검소교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들 또 대거 또 수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제주도에 4개 경찰서가 있었는데 4개 경찰서별로 820여 명이 수감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수감됐던 인원 중에 여기 제주경찰서에 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여기에서 일부 총살이 되거나 대부분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앞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거야. 배를 끌고 가서 수장. 바다 중간에 가가지고 충살시키고 돌멩이를 매달아가지고 수장시킨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험이 끝나서 나중에 이제 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이런 수양의 명부가 발견됩니다. 어떤 군사 재판을 했으면은 기록이. 재판 기록도 있어야 되는데 덜렁 이렇게 성명, 직업, 연령, 본적, 판결 내용 순수한 이런 단순한 명부 쪼가리만 딱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런 것만 발견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허구적이었음을 알 수 있고 증언에 의하게 되면은 뭐 그때 당시 그 형무소에 갔던 분들이 자기가 어떤 형을 받고 형무소에 들어가는지 모르고 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너희 교도관이 너는 몇 년형을 받았다 하고 알려줘 가지고 형을 몇 년형을 받았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맞이했었다는 겁니다.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그때 당시 군사재판이 뭐 그러니까 한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한 번에 100명, 200명 불러서 해가지고 공장했다는 뭐 재판이라는 게 100명, 200명 그 한꺼번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되어 8월 초에는 낙동강까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북진을 시작했다.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벌어진 전쟁이지만 남한이 북한의 수중에 있었던 기간은 채 3개월에 지나지 않는다.